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만 용의자, 혐의자, 용의자를 검거했다든지 혐의자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의자, 혐의자 또는 피의자 이렇게 되고, 이러한 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법일 수도 있지만 또 사법과 관련해서 형사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를 씁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그러한 의미에는 전혀 일단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조금 구분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글자가 어떤 글자를 쓰고 있느냐, 그리고 그 뜻을 왜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의자고 할 때 이 의자가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의심한다. 이 왼쪽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왜 뒤를 돌아보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사랑애자 할 때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다. 자녀가 걱정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 이제 사랑과 관련된 건데, 뒤를 돌아보는 데서는 꼭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의심이 돼서도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좀 뭐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짝대기를 짚은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 다분히 이 글자 자체로도 의심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아들 자자와 또 발지자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아들이 나옵니다. 사랑의 자에도 자녀가 뭐 하는가 싶어서 뒤돌아보는데, 글자 자체에는 아들자가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아들자가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혹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모양이다. 그것이 의심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의, 혐의, 피의, 의자는 전부 의심이라는 뜻이에요. 우선 혐의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좀 제일 쉬운데, 제가 생각에는 혐은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혐이라고 하면 끓이고 싫어한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혐의는 이것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리라는 의심이다. 여기에서 혐은 원래 일반적으로 싫어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은 의심한다는 뜻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에는 싫어한다는 뜻이 있어도 의심한다는 뜻이 있다. 그러면 혐의는 의심하고 의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피는 입는다는 뜻이에요. 당한다는 뜻도 되고 입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입다, 당하다, 씌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입는다, 의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의심이나 혐의를 받는 것을 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용의는 무엇이냐? 이것도 의심입니다. 사전에는 범죄의 혐의라고 되어 있는데, 용자가 뭐냐?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낱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용자의 용법이에요. 용자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얼굴용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담는다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담는다, 그리고 또 그릇에 넣는다는 뜻이 있어요. 아니, 얼굴과 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얼굴에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다. 얼굴에 이 중요한 게 다 담겨져 있다 해서 담는다, 그렇게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하하, 그거 참 재밌는 생각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담는다는 뜻이에요. 의심을 담는다는 것은 저게 충분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분명히 의심이 담겨져 있다, 충분히 의심스럽다, 그것이 용이에요. 자, 그럼 다시 더 볼까요? 이 용자의 용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얼굴용이다. 그렇지만은 담는다,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담는다는 뜻으로는 우리가 용기, 무슨 용기. 용기는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지요. 그릇. 얼굴 그릇이 아니라 담는 그릇이다. 이게 담는다는 뜻이에요. 내용이 있다. 무슨 내용. 안내자예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포용한다. 포는 이렇게 싼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다, 싸고 담는다. 그래서 포용한다, 받아들인다, 너그럽게 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양, 얼굴과도 좀 관련됩니다. 용모라든지, 그리고 미용이라든지, 얼굴을 아름답게 한다. 그렇죠. 미용, 실, 형용한다든지, 이것은 어떤 상황, 모양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용서한다,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는 물론 담는다는 뜻도 좀 있겠죠. 용서한다는 것도 뭔가 내 큰 품에 받아들인다, 담는다 그런 뜻을 보면 용인한다 할 때도 이것은 용서한다는 뜻이다.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용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용자에는 상당히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든 낱말들이 꽤 우리한테 쓰인다. 그래서 얼굴 용자만 알면 이런 것을 알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용자 외울 때 대부분 얼굴용 이렇게만 외우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그것을 그 속에 있는 뜻과 연결되는 그런 낱말이 있으면 해석이 안 돼요. 아, 왜 이게 용기야? 용기 얼굴과 무슨 그릇이 관계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용의, 혐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용의는 의심이면서도 의심이 있다. 의심이 담겨져 있다. 의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혐의는 그냥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혐 자체도 의심이다. 피의는 뭐 의심을 받는다라는 막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쓴 어떤 다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용의자, 의심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충분히 의심이 간다. 그럴 때 용의자가 한다. 혐의자는 단지 의심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뭐 담겨져 있다 또는 피의자처럼 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었고 그냥 단순히 의심이 가는 사람. 용의자는 의심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다. 피의자는 의심을 받는다라는 이제 피동적인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혐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의심스러우냐 할 때 혐의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혐의가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용의가 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의자라고는 하지만 용의가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혐의자라고 하지만 하면서 또 혐의가 있다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피의자해서 피의가 있다라고 표현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혐의가 있다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상에 서 있다. 선상. 용의 선상. 용의 충분히 의심스러울 만한 그 지점에 있다. 용의 선상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혐의 선상이라든지 피의 선상이라는 것은 말은 잘 안 합니다. 거의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말을 만드는 표현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것은 혐에도 의심이라는 뜻이 있다. 용에는 그것이 의심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 충분히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지금 앞에 말씀드린 용의와는 달리 글자가 다른 얼굴 용자와 쉬울 이자예요. 용이하다. 용이하다. 아, 그건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용이해. 쉬워 하는 그런 말로 쓸 때는 이 용 자체가 또다시 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쉽다. 그리고 뭐뭐 할 용의가 있다. 뭐뭐 할 뜻이 있다. 내가 할 용의가 있어. 그때 씁니다. 그래서 의심스럽다. 의심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용의와는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가 다른 이런 낱말들도 있죠. 오늘 용의자, 혐의자, 피의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복잡하죠? 감사합니다.